자, 미국의 지금 한국을 대하는 입장이 미국 군부부터 달라지고 있다라는 지금 이 예상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공군 사령관이 12월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서 미국이 이걸 갖다가 연기하고 폭격기 출동을 중단한다. 사실상 이 훈련을 이렇게 중단을 해버리는 부분이 한국 측의 요청이 아니라 미국이 취소를 요청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그렇게 다 보도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보도가 된 게 이제 10월 말 11월 초 이럴 경우인데, 이때 미국이 이걸 요구를 해서 취소하게 되면서 마치 한국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때 보도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미,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자, 왜 올해는 연기하느냐? 작년에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온갖 이 한미 간의 첨단 전투기 F-35, F-30, F-22 등이 다 참가해서 또 B-1B 등도 참가해서 실제로 북한 상공을 좀 휘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한 달쯤 사라졌지요. 북한이 겁을 잔뜩 먹었어요. 갑자기 미국이 폭격 때릴까봐. 그래서 북한이 이 얘기에 대해서 기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대화가 진행되니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당시에 비질런트 에이스 유에는 미국 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이 비질런트 에이스 유의 결정은 6.12 미북 회담 직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게 11월 초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자, 매티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10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양국 국방부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12월 첫째 주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자고 제안을 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쩔 수 없이 이 원칙에 마치 공감을 하면서도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려면 비질런트 에이스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는 조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유해 발표가 한국이 조금의 이견을 제시해서 10월 중순에 발표할 거를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10월 말에 워싱턴에서 열린 SCM 한미 국방장관 회의로 미루어졌고, 그래서 국방장관 회의가 끝날 때 이게 발표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국방부에서는 마치 불만이 있는 양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어요.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요지가 뭔가 하면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후에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방법에 이걸 대체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라고 가면서 한국의 국방부가 여기에 아쉬움과 유감이 좀 있는 척 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이 이야기, 즉 한국이 요청해서 이걸 안 하느냐 하니까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요구한 거다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제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까버렸습니다. 한국이 요청해서 안 했다고. 자, 이 같은 출격 훈련 중단 조치로 인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대폭 축소될 경우 결국은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자, 이 부분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하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 B-1B 또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또 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겸한 F-35, F-22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날아가 가지고 북한의 각종 레이더망, 통신망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괌에서 날아와서 오키나와에서 날아올 수도 있겠죠. 유사시에는 이제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고, 만약에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핵을 쏜다면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수시간 안에 북한에 날아가서 북한에다가 핵을 투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동해 앞바다나 이 숨어있던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북한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핵우산, 즉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핵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뉴클리어 엄브렐러, 즉 핵우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략자산이 안 날라오면, 북한이 항상 이 전략자산을 빼라고 이야기를 한반도에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핵우산을 제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한국을 핵으로 때려버릴 수 있게, 일본을 핵으로 때려버릴 수 있게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말라는 게 북한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에 포함된 거예요. 왜 북한의 핵을 없애라고 하는데 말을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로 하느냐? 왜 중국이 그 말을 또 동의해 주느냐? 그래서 트럼프하고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됐느냐? 그거는 뭔가 하면 미국의 핵 우산을 빼라. 그럼 땅 위에, 육지에 한반도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바다 위에나 공중에서 미국의 이 핵 미사일이 북한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북한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영해 영공에서 이런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 무기들이, 핵을 실어 나르는 무기들이 없어야 된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걸 지금 비질랜트 에이스를 못하게 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문 정권 들어서 1월 달입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으로, 진해로 들어오려니까 오지 마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국방부 기자들을 만나서 미 폭격기가 한국 정부가 이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이후 한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 폭격기의 임무 총량은 같은데 다만 한국만 중단되어 있다. 우리는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데 한국만 오지 마라 해서 못 가고, 작년 11월 말 이후에 미국 폭격기가 한반도에 오지 않고 있다. 즉 우리 측의 요청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이 중단되었다라는 보도가 올 초부터 올해 내내 있었지만 이때마다 군은 부인해왔고, 3월 달에 송영무가 이제 그만두려고 방한한 인사로운 태평양 함대 미국 사령관에게 미국 전략 폭격기든 전략 자산이 안 와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거 나중에 또 보도가 되니까 농담이었다라고 하고, 5월 달에는, 그게 3월 달이고 5월 달에는 B-52가 참가하는, 전략 폭격기가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계획했다가 긴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못하게 해서 미국 단독으로 딴 데 갔어 했고, 자, 그래서 12월 달에 또 전략 폭격기가 포함될 수 있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렇게 유예된 것도 한국 측의 요구를 하고 미국이 까버린 겁니다. 자, 10월 19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경두 메티스에서 미국이 메티스가 요구했댔는데, 자, 국방부는 자세한 거는 말하지 않겠지만 대충 그런 거다 해놓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로버트 브라운, 앞에 말한 것은 찰스 브라운이고 미국의 브라운이 많습니다. 이건 또 미 태평양 공군이 아닌 육군 사령관은 한미 상위급 훈련을 한반도 밖에서 하고 있다. 최근에 하와이, 워싱턴주, 알래스카 등의 기지에서 이 미국이 한반도를 놓고 훈련을 하고 한국군도 일부 초청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상륙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때리거나 하는 훈련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못 오게 하니까. 미국은 한반도에서 폭격 훈련을 못하게 되자 폭격기를 일본으로 돌려서 이 찰스 브라운 앞에 나왔던 공군 사령관은 미 공군은 한국 대신 일본, 호주와 폭격기 훈련 임무를 하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 폭격기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 한국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이 해구산 전략 자산인데 북한이 이걸 못하게 지금 못 오게 문 정권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한국 땅에는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있다. 과거 이런 전략 자산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한국을 정례적으로 좀 출동을 해서 페트롤, 순찰을 돌아달라. 미국의 핵 우산만으로는 불안하다. 왜? 시차가 있으니까. 그 사이 한국은 다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 미국이 항상 한국의 이런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를 좀 해달라. 이러니까 미국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때는 기분이 좀 나빴죠. 친중 정책 때문에. 미국이 거부를 했죠. 그 기억나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미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출동이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트럼프가 향후에는 항공모함도 가지 마라, 잠수함도 가지 마라 했을 경우에 해구산 제공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경두 국방장관이라는 자는 세미나 포럼에 나가서 뭐라는가 하면 한미 동맹이 든든하고 앞으로 평화를 향해서 가는데 순탄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거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뀐 부분을 보면 미국의 요즘 대사가 좀 조용하지요. 대사가 그 일본인 혼혈이지 않습니까? 해리스 대사가요.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가 좀 온건한 사람이에요. 군인 출신이라도. 태평양 사령관 했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조금 뒤로 빠지고 지금 새로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제가 볼 때 한국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한테 이야기해서 까불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마치 우리가 했냐 한국 사람들한테 호도를 시키고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주느냐 까버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를 위에 상청 장관이 이름을 팔렸지요. 매티스 이름을 팔은 거 아닙니까? 한국이. 매티스가 요청했다고. 자, 그러면 장관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까버릴 거니까 그리고 여차하면 이거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까버린 거예요. 불만을 품고. 지금 이 말이 되냐? 한국 폭격 훈련을 다른 나라 군대를 데리고 호주, 일본 군대를 데리고 유사시에 한국 폭격 훈련을 딴 데 가서 딴 동네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령관하고 이야기해서 그래 내가 까버릴게. 이렇게 지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미국은요. 트럼프라도 자기 부하들을 부정한 일에는 동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성장군쯤 되면 그래 이거 사실대로 까야지 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덮었으냐. 나중에 잘못되면 미국이 신의가 없는 나라처럼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방부도 대한민국 청와대도 가짜뉴스 1번지라는 게 완전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앤드루 김이라고 미국 CIA의 코리안 미션 센터 KMC의 책임자를 맡고 있던 앤드루 김이 돌연 이 비핵화 협상팀에서 하차를 하고 CIA를 그만두고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례적인 거지요. 그래, 원래 이 사람이 올해 9월에 스탠포드로 갈라 했는데 폼페이오가 이 북한에 잘 아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한국계인 네가 좀 해라 해서 이 12월까지 남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만둔다. 이거는 그냥 뭐 원래 애정되었던 걸 하러 간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색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건이 대북 협상 총괄을 맡으면서 앤드루 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됐고 또 대북 협상이 장기간 몇 년이 걸린다라고 보고 가는 속에서 이제 긴급하게 뭐가 될 듯 했을 때 투입됐다가 이제 당장의 상황이 벌어질 게 없으니까
이제 발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부는 한 서너 달 쉬었다가 온다라는 컴백설, 재충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앤드루 김이 2013년에 CIA 한국 지부장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코리아 미션 센터를 여니까 이제 반관 반민 행태로 코리아 미션 센터 센터장을 맡았다가 결국은 CIA로 복귀를 한 거죠, 임시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여러 번 갔는데요. 이제 미국이 트럼프나 폼페이오, 특히 폼페이오가 지금 시기에 북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북한에 갈 일이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당장 그냥 통역만을 데려가서 북한을 파악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이 통역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통역은 별도로 있었겠지만 북한을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건데 이제 더 이상 김영철을 만나거나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날 일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니까 앤드루 김은 이제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이 없는 상에서 비건이 임명된 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임무센터란 걸 열어놓고 할 일은 없으면 민망하니까 이제 그만두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군 당국에 공동경비구역 JSA 이 관리기구를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은 빼자, 남북 인원만으로 하자. JSA는 이 우리 땅이니 관리 임무에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전협정을 유엔이 유엔군 사령관이자 미군 사령관인 클라크 중장이 했는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북한이 애초에 JSA를 비무장화하자라고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남북하고 유엔 사령부 3자가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래서 3자가 최근에 몇 차례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유엔 사령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빼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초에 북한이 마치 종전선언을 해주면 유엔사를 인정할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다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자기들 범주에 한국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엔사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JSA에서 유엔사 배제를 요구하며 이 JSA 남북 경비 병력의 공동 근무 수칙에도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가 빠져야 협조를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병력이 JSA 내에서 군사 분계선을 좌위 아래 위로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공동 경비를 서게 될 때 북한 역시 유엔사의 관리를 받게 되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도 말을 하지만 아예 유엔 사령부를 이제는 무력화시키고 지워버리려고 JSA를 처음부터 비무장화를 해서 남북이 공동 관리하면서 유엔 사령부를 드러내자라는 의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JSA의 비무장화가 좋은 거라고 무슨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촬영하듯이 남북 간에 무슨 짝짝꿍하고 라면 끓여 먹고 놀라고 했는지 덜렁 이걸 찬성했다가 이제는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